자,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카티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모델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은 조립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면을 작업을 할 거냐면 일단 제가 파일도 여러분들한테 그 PDF 파일로도 같이 제공을 해드릴 건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기억형 슬라이드라는 1번부터 4번까지 되게 간단한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 카티아에서 간략한 모델을 일단 후딱 이번 시간에 후딱 한번 만들고 이 과제에 대해서 조립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상에 대한 2D 도면은 일단 1번부터, 자, 1번 형상은 이렇게 나와 있는 2D 도면이고요. 자, 지금 2번이라든지 3번, 4번에 대한 각각 부품도와 그 부품도에 대한 조립도를 여러분들은 지금 확인을 하시면 되고, 자, 필요한 도면은 제가 같이 그 게시판에 파일을 아마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집중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슬라이더 부분에 대해서 1번 부품입니다. 1번 부품에 대해서 작업을 할 건데, 일단 1번 부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업을 진행할 거냐면, 자, 아시는 것처럼 그죠? 일단 이걸로 볼까요? 자, 일단 1번 부품 같은 경우는, 자, 전체 조립도에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먼저 사각형, 자, 아래쪽에 큰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두 번째 그 큰 사각형에 대해서 안쪽 부분을 잘라낼 겁니다. 그죠? 이 안쪽 부분을 잘라낼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측면에 못다기 있으니까 네 군데 부분에 못다기 처리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아래쪽에 그죠, 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카운터보어 자립하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티아, 자, 여러분들이 카티아를 일단 실행을 하신 다음에 먼저 카티아에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작업을 했습니까? 그렇죠. 시작에 가서 기계 디자인의 파트 디자인을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파일에 대한 이름을 입력하는데 지금은 그냥 기본적인 이름을 그대로 입력할 거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파트 디자인 환경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스케치. 사용자는 스케치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저는 XY 평면에 스케치할까요? XY 평면 선택했고요. 그리고 XY 평면에다가 사각형 하나를 지금처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제약 조건. 자, 제약 조건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서 사각형에 대한 가로 치수를, 자, 가로 치수를 도면에 나온 것처럼 가로 치수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사각형에 대한 세로 치수도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치수와 세로 치수를 입력 다 하셨다 그러면 워크벤치 종료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사각형에 대해서 저는 그저 패드라는 돌출 또는 밀어내기 기능을 쓸 겁니다. 그래서 패드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 형상에 대한 전체 높이 값이 13이 되고요. 자, OK 버튼 누르면 일단 아래쪽에 큰 사각형 형상을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와 전체 높이 값을 이렇게 입력했고요. 다음은 안쪽에 들어가는 작은 사각형을 만들어서 잘라낼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우리는 스케치 할 건데, 자,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스케치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위치 지정 스케치라는 버튼을 쓸 겁니다. 해서 스케치가 이루어질 윗면을 선택하시는데 이때 HX 방향, VY 방향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은 그 스케치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될 거고, 여기서 필요한 만큼만 사각형 하나 그릴까요? 그래서 윗부분에 그죠, 대략적인 위치에 대략적인 크기로 사각형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사각형에 대해서 제약 조건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형, 지금 제가 그렸던 사각형의 전체 폭치수를, 전체 세로치수죠. 세로치수를 입력하고 전체 그 사각형에 대한 위치를 입력할 건데, 아마 지난주에도 하신 것처럼 갈로 열고 전체 길이가 44에서 중간에 16이 빠지고 갈로 닫고 양쪽 두 군데니까 나누기 2라는 치수를 입력하면은 사용자가 별도로 암산을 하지 않더라도 계산할 수 있고요. 다음은
여기 왼쪽 선과 왼쪽 모서리는 마우스 오른쪽 일치, 오른쪽 모서리와 오른쪽 선도 마우스 오른쪽 일치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치수 기입이 끝났습니다. 자, 치수 기입이 끝났다는 부분은 그죠? 전체적으로 스케치가 초록색으로 변경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다 됐다 그러면 워크벤치 종료하신 다음에 방금 그린 사각형을 이번에는 포켓, 자, 포켓 기능으로 잘라낼 겁니다. 포켓 하신 다음에 얼마만큼 자를 거냐면 4.5만큼 잘라라. 미리 보기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면 이렇게 안쪽에 사각형 홈이 잘린 부분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로 길이와 세로 위치와 전체 그죠? 깊이 값을 확인했고, 다음은 못따기 줄까요? 자, 측면에 보니까는 5 곱하기 45라는 못따기 치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티아에서 못따기를 실행할 거니까 못따기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챔퍼 기능인가요? 그래서 챔퍼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서 못따기 될 거리 값을 입력하시고, 그에 따라서 못따기가 이루어질 모서리, 그죠? 이렇게 네 군데 모서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서리 선택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 하시면 지금처럼 미리 보기 되고요.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OK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못따기까지 처리했습니다. 자, 화면을 등각뷰로 다시 이렇게 전환시켜 놓고 화면 전체 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다음 작업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아래쪽에 이렇게 카운터 보호 구멍이 생성됩니다. 이 카운터 보호에 대한 위치를 보시면은 위치 같은 경우는 오른쪽 모서리부터 이만큼 위치에 이만큼 크기로 카운터 보호 구멍이 생성되니까 이제부터 구멍 기능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멍이 어디 만들어지냐면 바닥에 만들어지죠. 이렇게 바닥을 뒤집어 놓고 이 뒤쪽에 구멍이 생성되니까, 자, 지금은 이제 바로 구멍 기능. 자, 우리 스케치에서 점을 생성하고 그 점 위치를 잡았는데 오늘은 바로 구멍, 홀 기능에 들어가서 홀 기능 안에 스케치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홀이라는 기능을 실행하신 다음에 어디에 구멍이 생성됩니까? 바닥면에 생성된다라고 클릭하시고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바로 홀에 대한 기능이 실행되는데 우리는 대략적인 구멍을 클릭했기 때문에 아직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멍에 대한 위치를 스케치에서 편집할 수 있는 버튼이 있으니까 이 스케치 버튼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점이 생성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용자는 이 점에 대해서 가로, 세로 치수를 입력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모서리부터 여기 그 자동적으로 생성된 점까지 가로 거리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아래쪽 모서리부터 자동으로 생성된 점에 대한 세로 치수를 입력을 하도록 하면은 이 위치에 구멍 기능 안에서 점을 생성했고, 점에 대한 위치를 잡으셨다 그러면 워크벤치 종료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멍에 대한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탭 같은 경우는 구멍에 대한 지름과 깊이거든요. 자, 구멍에 대한 지름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도면에 보면은 6.6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구멍에 대한 깊이는 사용자가 깊이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통되는 구멍이니까 그 구멍에 대한 깊이는 사용자가 라스트, 끝까지 구멍을 생성해라 그래서 라스트를 이용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이라는 탭에 가서 지금 생성하는 구멍은 심플 구멍이 아닌 카운터 보호다. 카운터 보호로 클릭하시고 그에 따라서 지름값, 자, 구멍에 대한 지름값을 입력하고 카운터 보호에 대한 깊이 값을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자, 지금처럼 미리 보기 형상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값이 맞다 그러면 미리 보기 그리고 OK 버튼을 클릭을 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카운터 보호 형상까지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작업이 다 끝났거든요. 1번 부품 작업 끝났죠. 2D 도면 보시면은 1번에 대한 작업이 끝났으니까
자, 요거를 그죠? 전체 보기. 화면 전체 보기 하시고 등각 보기로 바꾼 다음에 이 형상을 사용자가 별도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보시면은 제가 다른 이름 저장할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때 어디다가 바탕화면에다가 자, 지금은 1번입니까? 자, 1번이라는 베이스. 자, 1번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누르면은 지금 보시면 그 이름이 유효하지 않다 나오죠. 왜냐면은 그 카티아 같은 경우는 아마 한글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는 그냥 뭐 1번이라고 01 할까요? 01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하게 되면은 일단 1번 부품이 저장되었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제 2번. 자, 2번 부품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부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 자, 뭐, 사용자들마다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이렇게 사각형 하나 처음에 만들어서 패드 하고요. 두 번째 또 사각형 만들어서 패드 시키고, 세 번째 또 사각형 만들어서 이렇게 1, 2, 3층으로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죠? 아래쪽에 사각형 만들어서 패드 하고요. 또 사각형 만들어서 위로 올리고 또 큰 사각형 만들어서 위로 올리고 하여튼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 도면에 대한 크기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일단 폭은 16이네요. 폭은 16의 전체적인 치수 값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다시 카티아에서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작업이 다 됐으니까 다시 우리는 시작에서 기계 디자인, 파트 디자인 이놈을 실행하셔서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파일,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입니까? 새로 작성. 파일에서 새로 작성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작업할 파일은 어떤 작업이냐면 그죠? 파트 파일이니까 파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하셔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파트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셔도 파트 디자인 작업하는 거와 동일하고요. 파일에 대한 이름을 지금은 기본값으로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래쪽에 사각형 그릴 거니까 사용자는 스케치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XY 평면에다가 확인 스케치를 진행할 건데 이때 사각형 하나를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에 대략적인 크기로 사각형 하나 대충 그려놓고 이 사각형에 대해서 가로 치수를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 있죠. 이렇게 가로 치수를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 형상에 대해서 세로 치수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로 치수도 같이 입력을 하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크기를 가지는 치수를 입력을 했고요. 자, 사각형 다 됐으면은 워크벤치 종료해서 방금 만든 사각형에 대해서 사용자는 패드, 자, 패드를 할 건데 이때 패드 높이가 얼마입니까? 자, 이때 패드 높이는 전체 33에서 15를 뺀 18인가요? 그렇게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잘 모르시겠다 그러시면은 33 빼기 15 하셔도 상관없죠. 그래서 미리 보기 하신 다음에 OK 누르시면은 첫 번째 사각형 형상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또 이 위쪽에 작은 사각형 그려서 또 패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위치 지정 스케치에서 윗면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이 윗부분에다가 필요한 만큼만 사각형 하나를 대충 그립니다. 그리고 제약 조건으로 치수 기입하는데 그죠? 위의 모서리와 위의 선은 마우스 오른쪽 일치, 오른쪽 모서리와 오른쪽 선도 마우스 오른쪽 일치, 아래쪽 모서리와 아래쪽 선도 마우스 오른쪽 일치해 가지고 세 군데 일치를 시켰고 나머지 한 군데 빠져 있는 부분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전체 폭입니까? 자, 이때 전체 폭값을 입력을 하면은 사각형 작업이 다 되었고요. 자, 워크벤치 종료 버튼을 눌러서 방금 그린 사각형에 대해서 다시 패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패드 높이는 얼마냐면은 15인가요? 그래서 패드 높이 입력하시고 미리 보기 OK 누르면 이와 같은 2D 도면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높이가 15만큼 그리고 폭은 13만큼 사각형 그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윗부분에다가 또 다른 사각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치 지정 스케치에서 윗면을 선택해 주시고 오케이. 자, 됐고요. 이제 여기다가 또 사용자는 필요한 만큼만 사각형을 좀 크게 그릴까요? 하여튼 이것만큼 패드가 될 거다라고 사각형 그린 다음에 제약 조건 가서 앞전과 동일하게 선택한 두 군데는 일치합니다. 다시 이 부분도 선택한 두 군데는 일치하고요. 아래쪽 부분도 선택한 두 군데는 일치시켜라. 그런 다음에 사각형에 대한 전체 거리값만 주게 되면은 스케치가 지금처럼 완성되었고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에서 워크벤치 종료 스케치 마무리하신 다음에 다시 패드를 하겠습니다. 자, 전체 패드 높이가 얼마입니까? 전체 패드 높이는 전체 44에서 아래쪽에 33만큼만 뺀 값이니까 빠진 값이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암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44에서 33을 빼버려라 미리 보기 확인 누르면 이렇게 그죠? 이거 기역자입니까? 기역자 형태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걸 가이드 플레이트라는 이름이네요. 이 형상이 만들어진 거 볼 수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뒷부분 중간인가요? 이 중간 부분에 구멍이 생성됩니다. 아니면 뭐 여기다가 구멍 생성하셔도 되고 자 지금은 우리 앞전에 했던 것처럼 자 도면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구멍 측면 부분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의 지름값은 11 나오고 그리고 구멍 중심에 있다 중심 거리까지의 거리값은 사용자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구멍을 생성할 건데 자 우리 앞전 시간에 구멍을 생성하는 기능 홀 기능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냥 우리 포켓 가지고 구멍을 생성하셔도 되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홀 기능 실행해 볼까요? 자 그래서 홀이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구멍이 생성되냐면 측면에 생성되니까 측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대충 그죠 위치를 대충 찍었기 때문에 구멍에 대한 위치를 잡으려면은 그 포지셔닝 스케치라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자 치수 기입할까요? 자 예를 들면은 오른쪽 모서리부터 여기 자동 생성된 점까지의 거리값 자 이 거리값을 입력합니다. 전체 폭이 13이니까 절반은 6.5가 들어가고요. 아래쪽 모서리부터 자동 생성된 이 점까지의 거리값을 아마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은 25.5라는 값이 들어갈 겁니다. 아무튼 이 위치에 점을 생성했으니까 스케치 마무리하면은 이 위치에 구멍이 생성되는 거 볼 수 있고요. 구멍이 참 이게 6.5가 아니네요. 그죠? 예, 전체가 보시면은 자, 전체 도면에 대한 폭이 16이니까 16의 절반 치수는 8이 돼야 되네요. 그래서 이 치수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이놈을 8로 변경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치수가 변경된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드는 이 구멍에 대한 전체 지름값 자, 전체 지름을 입력하고 깊이는 처음부터 구멍이 다 관통되는 구멍이니까 라스트 끝까지 구멍 생성해라. 라스트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 위치에 구멍이 생성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아래쪽입니까? 자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구멍이 생성됩니다. 자 아래쪽에 근데 아래쪽 구멍은 저기 보시면은 M6 자 아래쪽 구멍은 현재 M6이라는 나사 구멍입니다. 그리고 나사에 대한 깊이 치수도 나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위치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이용을 해서 한번 나사 구멍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구멍 기능을 실행합니다. 구멍이 생성될 바닥면을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은 제가 바닥면을 대충 클릭했으니까 위치를 잡을 겁니다. 스케치 버튼 들어가서 이 구멍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치수 기입 제약 조건에서 여기 모서리부터 이 점까지의 가로 거리 값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 모서리부터 홀까지의
이 홈까지의 점이죠. 포인트까지의 거리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 위치에 구멍이 생성되고, 자, 구멍에 대한 위치를 잡았다 그러면 바로 워크벤치 종료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자, 지금은 구멍에 대한, 그죠? 지름이 얼마입니까? 구멍 지름은 6입니다. 그리고 구멍에 대한 깊이가 있으니까 블라인드 하셔가지고 구멍의 깊이 값은, 자, 지금 도면에 보시면은 이 13이라는 부분은 나사의 깊이니까, 스레드 깊이니까 구멍 깊이는 스레드 깊이보다 한 2나 3 정도 더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멍 깊이는 15 정도 주고요. 자, 그리고 바닥. 지금은 이 구멍에 대한 바닥 부분이 평평한 게 아니고 뾰족한 부분이니까는 V 홈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구멍에 대한 바닥이 평평하면은 우리 보통 엔드밀, 밀링으로 구멍을 생성할 엔드밀 가공한 거랑 비슷한데, 구멍의 바닥이 V 버텀이라 그래서 뾰족하면은 드릴로 구멍을 생성한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V 홈 하신 다음에, 자, 다음은, 자, 타입에서는 그 일반적인 구멍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나사 부분에 가서 사용자는 나사 생성이니까는 스레드 부분에 체크를 하시는데, 자, 체크하게 되면은, 자, 지금 스레드에 대한 지름값이 이걸로 나와 있나요? 자, 지금은 스레드, 자, 자, 지금은 나사에 대한 부분이, 자, 예를 들면은 뭐 나사에 대한 부분이 나사다, 이렇게 피치가 들어가는 나사다라고 이렇게 잡았죠. 즉 우리 보통 가는 나사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생성하는 게 바로 가는 나사입니다. 그래서 나사에 대한 그 지름은 호칭 지름은 M8이 되고, 그리고 나사의 깊이는 10이 되고, 구멍 깊이는 자동적으로 15가 들어갔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 값을 이렇게 변경하셔도 되죠. 지금처럼 변경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스레드 나사 뚫을 건데, 어떤 나사입니까? 메트릭 피치라 그래서 미터 가는 나사. 이때 M8 곱하기 1이라는 피치 값, 그러니까 M6인가요? 6이구나. 잘못 줬네, 이거죠. 지금 구멍 생성되는 호칭 지름이 도면에 보니까는 M6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그래서 나사에 대한 지름을 다시 M6으로 변경을 할 건데, 자, M6으로 변경을 할 건데, M6짜리가 여기서는, 잠시만요. 여기서 그죠? 다시 이쪽으로 가서, 자, 그냥 미터 나사 적겠습니다. 미터 나사에 M6짜리 써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이 맞다 그러면 미리 보기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나사 구멍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나사에 대한 구멍 부분은 따로 표시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작업 트리에 보시면 이렇게 그냥 구멍과 나사 구멍에 대한 아이콘 모양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른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확대해 볼까요? 자, 그냥 구멍을 생성했을 때랑 나사 구멍을 생성했을 때랑 아이콘 모양이 다를 거니까 사용자는 그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측면입니까? 이렇게 측면 부분에 그 지름 3짜리 구멍이 3개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스케치에서 그냥 홀 기능으로 스케치에서 원 그린 다음에 포켓으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위치 지정 스케치에서 측면 선택하고요.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자,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원 하나를 그리는데, 이 원에 대해서 제약 조건 줄까요? 자, 제가 선택한 원에 대한 지름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모서리부터 점까지 오른쪽 버튼 일치, 위쪽 모서리와 여기 원 중심도 마우스 오른쪽 일치해서 원 하나 그렸고요. 또 원 그릴 겁니다. 대략적인 위치에 원 대충 그려놓고 같은 방법으로 이 원의 지름값을 입력합니다. 모서리부터 중심까지는 오른쪽 버튼 일치하고, 이 모서리와 여기 점도 마우스 오른쪽 일치하고요. 자, 여기도 원 하나를 대충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름 치수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가로 위치 값도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이번엔 세로 위치 잡을 건데,
자, 세로 위치 값은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그죠? 아래쪽 모서리. 제일 아래쪽 모서리부터 이 원 중심까지 거리 값을 잡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전에 그죠? 여기 가운데를 지나는 부분의 치수를 우리가 25.5 줬는데 25.5에서 아무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값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은 이 위치에 자, 이 위치에 구멍을 이렇게 세 개를 생성했고요. 얘가 맞다 그러면 워크벤치 종료해서 이놈을 이번에는 포켓입니까? 포켓 기능 가지고 자, 화살표는 그죠? 오른쪽이 아닌 왼쪽 방향으로 그때 깊이 값은 사용자가 전체를 다 뚫을 거니까 라스트 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 OK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측면 부분에 못되게 들어가나요? 이제 이런 부분들, 자, 아마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여기라든지 이제 이 양쪽 아래쪽 두 군데도 못다기가 들어가고 여기도 못다기 들어가네요. 그리고 아마 구멍이니까 이 구멍에 대한 못다기 부분도 같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다기 챔퍼라는 기능을 실행하신 다음에 챔퍼 값 1을 주고요. 자, 챔퍼가 어디 들어갑니까? 그렇죠. 이 모서리랑 여기 모서리랑 그리고 바닥 두 군데 이 모서리랑 여기에 일단은 챔퍼 값이 들어갈 겁니다. OK에서 못다기 들어갔고요. 추가적으로 또 못다기 하겠습니다. 아까 어디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뒤쪽 원형 모서리하고 나사의 원형 모서리 이 두 군데 부분도 못다기를 이렇게 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이구 잘못 눌렀네요. 하여튼 못다기를 실행하신 다음에 자, 뒤로 온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온도해가지고 컨트롤 Z 뒤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죠? 예, 컨트롤 Z에서 제가 잘못 클릭돼가지고 아무튼 지금처럼 못다기까지 실행된 상태에서 전체 보기, 등각 보기를 해서 2번 부품을 완성했습니다. 이 2번 부품도 사용자가 저장할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지금은 02번으로 02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서 1번 자 창해 볼까요? 1번 부품을 모델링 했고 그리고 2번 부품도 지금처럼 모델링 작업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2번 작업하고 다음 시간에 3번, 4번 계속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